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개운명리 중급 정리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시간이고요. 십성의 잠재적 본능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와 조금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십성은 크게 5가지로 인성, 비급, 식상, 재성, 간성을 나누는데 기준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성은 일간을 생해요. 일간을 생한다 말은 일간의 입장에서는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 역할이다. 어머니 역할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급은 일간과 같아요. 일간과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동등하니까 형제도 되고 그리고 친구도 되는 겁니다. 자,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거야. 일간이 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간을 생하는 거고 이건 일간이 생하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 보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만들어낸 피조물 그러니까 자식도 될 수가 있고 내가 만드는 여러가지 만들어진 물건들 피조물 만드는 겁니다. 피조물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재성은 뭐냐면 일간이 극한다. 일간이 극한다 말은 일간이 극한다 말은 이건 관리라는 뜻이 관리. 일간이 관리하는 것 돈이죠. 돈, 물건 등등 그것을 재성이라 한다. 또 마지막에 이거는 일간을 극하는 거예요. 일간을 극하는 것이니까 일간을 통제해 나를 통제하니까 이건 규율이다. 규율. 나를 갖다 이거는 재성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만 일간은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로 자, 요거는 비급은 내가 생하는 거, 재성은 내가 관리하는 극하는 거, 간성은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규율하는 거,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 이런 관계로 꼭 요런 표 오행도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보는데 이 사람은 모두가 항상 5대 욕구가 있어. 5대 욕구. 이 5대 욕구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딱 넣고 있습니다. 5대 욕구. 뭐냐면 인성은 나로 볼 때에는 이 비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받고자 하는 욕구다.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 중에 최고 1등이 엄마다. 엄마는 조건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희생이다. 인성은 특히 어머니 같은 이런 내용을 뜻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성 중에 일간을 생각하는 오행이 인성인데 이것도 일간과 편이 같은 편이다. 같은 편. 같은 음양이 같으면 음양이 같은 같으면은 편인이야. 다르면은 뭐야? 다르면은 정인이다. 자, 편인이다. 편인은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 편인은 항상 수용하기는 수용하는데 여기 받고 사는 욕구 중에 수용하기는 수용하는데 특별한 본능을 받는 거야. 다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면 골라서 봐. 그것을 편인이라 하거든. 그게 좀 편협하다. 그래. 그래서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으려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 판단해야 되잖아. 다 받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분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평가는 분석적이다. 그래서 분석적이면서 항상 뭐래요? 항상 머릿속에 정말 과연 그럴까 하고 항상 의심을 가지고 본다. 의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석적 직관력은 좋은데 대개 보면 편인이 많은 사람이 좀 냉소적입니다. 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냉소적이고 가학적이다.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그냥 좀 다른 사람을 가학적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편이에요. 자, 정의는 그 좀 반대로 학문적 탐구로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는데 모두를 수용한다. 지난번 시간에 편인의 두려움은 보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 데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려고 막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또 누가 뭘 하면 정말 그래요 하고 의심을 하고 막 묻고 그런 사람이 바로 편인이 많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정의는 모두를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 왜 모두를 수용하느냐? 왜? 그거는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무식한 것에 대한 두려움, 무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다 배운다. 학문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의는. 그런데 대개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속에 빠져요. 자기 사주에 빠지면 교수들이 보면 다른 사람 인정 안 하거든. 폐쇄. 그래서 자칫 잘못 폐쇄적인 극단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교수들 중에 일부 교수들, 옛날 전직 교수 중에 일부 보면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튜브에 대해서. 근데 어떤 그 농객은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면 다 알 건데, 그 사람은 입만 딱 떨어지면 무조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은 다 공격하는 거야. 보수고 진보 할 것 없이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잘났거든. 내가 최고 잘났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 속에 뭐가 있어?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시 사실 그 정도, 요즘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새 유튜브에서 막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정도 모르는 건 없다고 다 박사 이제 다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인성을 매인정에 배치되는, 인성은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인품. 알겠습니까? 요즘은 인품이 있는 게 뜨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떴냐면 옛날에는 관성이 떴어요. 관성이 떴는데, 관성이 뜨던 시대가 이제 관직하고 하는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가 발달하면서는 돈이 최고대가, 돈이 또 재석이 발달되는 시대가 있었다.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두각을 나타내는 예술이 뜨는 거야. 예술. 응? 지금 이제 예술이 막 뜨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뭐냐, 이제는 인성이 뜬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세상이 너무 투명해지거든요. 투명해지기 때문에 왜 투명해지냐면, 모두가 뭐가 있어요? 모두가 카메라 있고, 사람이 우리나라 카메라 숫자가 얼마나 하면 전 국민 다 카메라야. 언제 찍힐지 몰라. CCTV 오늘 난리가 있고. 그러니까 행동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뭘 못해먹어. 교수도 못해먹고 또 뭐예요? 정치도 못해먹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고. 갈수록 더 투명해지는 거야. 모두가 전부 다 비판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 뜻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비급. 비급은 이 자아욕구다. 굉장히 자아욕구 강한 사람인데 특히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는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이요. 물론 인정받고 싶은 것이 편의도 있지만 이 비급도 있는 겁니다. 넘지 않습니다. 자, 비견은 그 중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비견이 많은 사람. 근데 자칫 잘못하면 편향이 됐어. 편향적 자만이다. 자, 그럼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 어떻게 하냐면 크게 나누겠습니다. 진보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 많은 사람은 식상과 재성 쪽에 많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수 쪽에 발달한 사람은 관성과 인성이 발달한 사람이 보수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급제는 주도적으로 상대를 지배한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 왜 급제는 상대를 주도적으로 지배하냐면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내가 상대한테 뭐 받지 않을 지배당하지 않을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우월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은 친화의 욕구, 창조욕구.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과 친해져야 되거든. 그리고 창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과 양보심이 또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친화의 욕구를 하려면 내가 희생당해야지. 친해지려면 내가 뭐 나눠줘야 돼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뭐 나눠줘야 돼. 그 희생을 하고. 그래서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은 나눠주려고 막 그래요. 그 인성이 발달하고 그런 사람은 잘 안 나눠줘. 인색한 사람이 인성이 발달해서 인색해. 내 들어오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자기 그 저축을 하고 있을까봐. 그렇게 여기에는 저축하는 기구, 저축이고 모으는 기구고, 요거는 쓰는 거야. 이건 사용하는 거야. 요거는 보시를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도와준단 말이야. 그게 저축하는 기능이고 이걸 보시하는 기능이니까 어떻게 봐서 이 친화욕구나 창조욕구가 있고 희생양보, 호기심이 있다. 식신은 창의고 창의적인 것도 있고 관조, 아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창조를 하려면 관찰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고 스스로 빠집니다. 도치. 자기가 하나 놓고 좋다고 막 그 만들어 놓고 빠진단 말이야. 저 잘못하면. 상가는 감각적이고 예술적입니다. 그리고 파격적 이탈이다 이 말. 왜 파격적 이탈이다?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건 좋은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 좀 옷을 입어보면 좋은 옷을 팍 입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파격적으로 청바지를 찢어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관이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질서가 뭐냐면 여기 질서거든. 질서 욕구로 배웠잖아요. 반성 질서 욕구 맞지요? 이 질서 욕구를 그걸 해. 그러니까 이쪽에가 뭐냐면 자유롭고 이탈. 이런 심리가 많은 거예요. 식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 자기는 법 다 어기면서도 뭐예요? 내가 하면 최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 요즘 보면 뭐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한데 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무슨 집회에서 강화문 집회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 그것은 최고 뭐로 봅니까? 자기가 하면 모든 것은 로맨스야. 남이 하면 전부 다 불륜이야. 그렇게 막 치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전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 똑똑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 다 똑똑한데 내 잘났다고 막 나오거든. 그런 사람이 좀 더 상관이 발달해서 많이 나와. 상관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상관 발달한 사람은 그런 짓을 많이 한다. 막 튀는 거, 남보다 튀는 거. 밖에 나가 막 방송하고 말 떠드는 사람들 되게 보면 상관 발달한 사람이야. 그러면 스님은 상관 발달했나 안 봤나? 상관이 좀 하나 있긴 있겠네. 많이 발달 안 했어요. 스님 원래 보면 글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글 쓰는 걸 더 좋아하지 이렇게 말하는 걸 좀 드리는데 그래도 강의는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관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성은 한마디로 실현욕구와 성취욕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뭘 만들어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 실현 가능성이 항상 체크합니다. 그런데 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도 편제는 전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탁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적으로 생각이 아주 이렇게 자기적이고 다변적이다. 다변적.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감각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직관이 탁 뛰어나. 직관이. 그런데 이 편제는 또 재성이 그냥 재성이 아니야. 그래도 편제는 재물을 참 좋아해. 그래서 편제가 편제 한쪽을 치우치잖아요. 재물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소유스럽고
또 법을 자꾸 어기려고 그래요. 왜? 돈을 많이 벌려면 정직하게 이렇게 돌려 하면 돈 버리지는 않으시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다른 짓을 해야 돈을 버리기 쉽다. 그래서 또 탈법을 하기 쉽다. 현재. 자, 그 다음에 정제는 거꾸로 아주 구조적으로 정밀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자, 편제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중에 지난번 시간에 고통받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좋기 좋다고 절기 낙천가라 그랬어요. 대신에 정제는 아주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밀하고 그래서 굉장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단점은 소극적이다. 회의적이다. 소극적이고 굉장히 정제는 정말 이게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맞나? 안 맞나? 규정이 맞나? 안 맞나? 따지기 때문에 고지식 해줄 수 있다. 고지식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습은 자 이제 여기서 비급을 통해 주체성 이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연구 국률에서 또 말도 하고 또 사교도 하고 또 뭐도 해요. 또 여러 가지 제조도 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어. 이 돈을 만드는 돈이 이것이 성취된 거거든. 성취. 이 성취 이거 여기 제한에 제가 이 성취를 해갖고 이 돈이란 말이야. 해갖고는 이 돈을 만드는 것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지켜야 돼. 그 유지가 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관성은 안정, 질서 유지라는 욕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재물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 재물이 흩어지면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 스스로가 규율을 지키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무력으로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가는 계획적 생산이다. 계획적 생산이라는 뭐냐면 생각을 딱 하면서 어떤 생산을 할 때 뭔가 모르게 스케일이 좀 크게 합니다. 평가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스케일이 크게 해서 조정을 잘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왜 그래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뭘 안 당하려고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팽당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획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또 하는 대신에 공격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으로 상대가 자기가 만약에 안 맞으면 막 쳐버립니다. 무력으로 쳐버립니다. 그런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런 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으면 충성하고 조금 안 맞으면 확 엎어버립니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관은 조직적이고 자율적이다. 스스로 자율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법이 맞나 안 맞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스스로가 누가 뭘 안 해도 스스로가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너무 자학적이다. 수축이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왜 내 말을 못 알아주지? 그 맨 마지막에 이 정관에 대한 설명 좀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요 사주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병화일지 병화. 병화는 원래가 밝음이요 태양과 같은 밝음이다. 태양 밝다 나. 태양같이 밝고 요놈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건 평간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충성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기가 개수가 이거는 뭐예요? 구름이라 구름. 여기도 구름이 있겠어요. 태양을 밑에 요것도 비야 비. 요것도 구름이에요. 구름 비. 온 대신에 구름 비가 뺑 병화를 딱 싸고 있다. 태양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 태양 빛이 안 나와. 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로 보냐면 여기서 말하면 정관이에요. 정관으로 자기가 뺑도로 쌓이는 거라.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생활할 때는 자기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해.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법을 지킨다. 나는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 정비연이니까 나이가 여자분 나이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7년생인가 안 그럴 겁니다. 지금 나이 좀 됐네.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3층에 주인이 살고 있어요. 하루는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감자탕 집을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에 딱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딱 내려오더니 주인이 멀리 들어가요. 쓰레기를 양쪽에 들고 내려오더니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버려놓으면 될 텐데 자기 집에 안 버리고 길을 건너가 저쪽 가가 나무 집 앞에 버리고 오거든. 그걸 한번 보고 있다. 그 다음날 또 그러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로서 이해를 못하는 게 합리적으로 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버려서 일 안 하고 왜 나무 집 앞에 버리냐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꼭 참고 있다가 내는 게 좋은 얘기를 아저씨한테 왜요? 이게 아저씨 근데 왜 그 나무 집 앞에다가 자꾸 그걸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 여기 나면 안 되는 그러면 그 듣는 그 주인이 기분 좋겠나 보겠나? 기분이 엄청 수가 터지는 거 그래.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왜 그 감나라 변나라고 그래? 뭐 막 뭐랬고 그렇게.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사람이 아니지. 왜? 나도 병하다 봐 병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주인이 그래 네가 그렇단 말이지 하고 이제 속으로 팍 이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장로 되시는 분인데 자기 이제 그 단체들 같은 이제 성도들 집에 그 집에 감자탕 집에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명이 왔는데 그 앉는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 아니 왜 이리 짜냐고 이거 음식이. 그걸 피치를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주인은 그게 왜 짜요? 내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법대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막 자기 주장 자기 얘기를 막 계속 얘기하니까 다른 여자들이 전부 다 그 장모편 두고 아니 이게 뭐 음식이라고 만드느냐고 막 대판 싸웠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음식값 다 나가 해가지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니면서 전부 다 그 집안은 입으로 뭐라 할 거예요? 선전하겠지요 나쁘다고. 그러니까 지금 망한 거예요. 자 그래 망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럼 주인이 그냥 보내줄까 어떻게 할까? 원래 그 사람 들어올 때 1,000만 원인가 그게 권리금이 있었는데 우리 딸이 들어오니까 당신 그냥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그 처음에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옛날 싸우고 그랬었어. 그러면 그 보증금이 다른데 보증금 다 뭐죠? 왜요? 원상복귀 해야지. 그래 원상복귀 한다고 권리금 띄고 원상복귀 한다가 또 몇백만 띄 있어요. 원래가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띄고 나니까 막 열이 불이 났잖아요.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야 스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내한테 이런 일? 내가 무슨 잘못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짓길래 그게 아니야. 예.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는 나 생각에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가 내려놔야 해요. 말하고 싶어도 그냥 참아야지. 그때는 참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게 지혜인데 보는 것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있는 것을 그대로 바로 하면은 자기 삶이 구기집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본 게 몰라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바로 개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명을 갖다가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 고치려면 바로 마음을 갖다가 자기 마음을 잘 보아야 돼요. 마음을 잘 보고 내 마음이 어떤 거 잘 보고 습관도 어떤 습관인지 잘 보고 이 사람 습관은 습관은 항상 내가 옳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있고 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그 들고 내려오는 사람 주인도 생각해야지. 얼마나 미약해서 그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산수갑산 가더라도 저거 나중에 오늘 보여줬다는 생각이 나잖아. 그럼 누구 때문에 거기는 일났어? 형 내 탓이요. 물론 그 장로가 잘 딴 건 아니야. 그것도 장로도 아주 그것도 비난받아야 마땅한데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는 그 보살님이 좀 지혜롭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또 좋은 일을 해서 이 다른 옹이들이 지금은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옛날 손해반 거 다 많이 하고 애들 대학도 시키고 하고 뭐 때문에 그걸 했다? 바로 개운을 했기 때문에 개운. 알겠지요?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또 쉬다 하겠습니다.